인디언 용사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인디언 용사는 독수리 알을 닭 둥지에 넣었지요. 얼마 후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했고, 독수리는 병아리와 함께 자신이 병아리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새를 보게 되고, 옆에 있던 닭에게 저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새에 대해 묻게 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멋진 새가 자신과 같은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부러워만 하다가 죽었다는 인디언 전설이 있습니다. 만약 독수리가 큰 날개로 한 번이라도 파닥파닥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 시도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현실에 갇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멋진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힐링타임 허니허니 김미연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나는 이렇게는 자신을 바라봤어. 내 나의 아프리카로 만든 수많은 벽들을 너처럼 그대로 원하던 내 마음들. 하지만 나 이제는 컸어요. 또 자그만 날개가 있어요. 날개 바로 나의 꿈이었어. 난 지쳐있지 않겠어. 이제는 정말 계속받기 싫은데 정말 다행이야. 나에게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날 수 있어.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90년대 히트곡인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젊었을 때가 막 생각나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라 한편 야속하기도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도 참 좋습니다. 독수리에게는 큰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독수리가 가진 큰 강점이자 재능입니다. 누군가 그 독수리의 강점이자 재능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얼마 전 파닥파닥 해바라기 그림책을 쓴 보람 작가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람 작가님이 지금 작가로서 길을 가게 된 큰 힘이 된 분이 뭐든지 나라의 가나다 그림책 작가님이신 박지윤 작가님이라고 하네요. 파닥파닥 해바라기 그림책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 군락지 사이에 아주 작은 볼품없는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 사이에서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물방울 한 방울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어느 날 꿀벌 한 마리가 날아와 작은 해바라기 파다기를 발견해 줍니다. 큰 잎사귀를 가진 해바라기에게 날개를 파다겨봐 하고 꿀벌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날개가 아닌데? 라고 해바라기는 말하지만 꿀벌의 말을 듣고 힘차게 날개짓을 해봅니다. 해바라기는 잎사귀를 파다겨 넓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 한 것처럼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두 잎으로 날개짓을 힘차게 해봅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키 큰 해바라기들이 그제서야 작은 해바라기의 존재를 알아채고 공간을 터줍니다. 만약 꿀벌이 해바라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작은 해바라기는 아마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존재를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나의 재능과 꿈에 대한 그림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그리고 이어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두 곡 연속 듣고 오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뜬물을 비웃어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
바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소식 하나 전하는 깜짝 코너입니다. 경기도 건성구 소돈동 상산캠퍼스 잔디밭 광장에서 10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 모두의 숲 미래 캠퍼스 디자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민축제 경기 디자인 축제가 진행됩니다.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니 아이들 손잡고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그림책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 꿈이 뭔지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막상 답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는 중학생인데 학원 선생님이 너의 꿈이 뭐냐고 매번 물어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너는 그럼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글쎄 침대에서 이불과 베개랑 끌어안고 한 몸이 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중학생다운 답변이죠. 너에게는 지금 꿈 진료보다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꾸 물어보면 엄마도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할까 봐서요. 진로를 중학교 때 정해야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니 직업을 선택할 때 수월해진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성인인 저도 지금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야 행복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금도 전 고민입니다. 하지만 뭘 할 때 재밌고 행복한지는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ING 중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그림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현의 꿈에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요.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시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때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진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마음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대답해줘요. 그대도 나를 나만큼 그리워했다고. 바보같이 뜨거워만 하는 날 보며 안쓰러운 미소로 이제는 먼저 갈게 미안한데 얘길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 인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겠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더 멀리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보이질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이번 코너는 그림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그림책은 데이비드 스몰 그림, 사라 스튜어트 글, 리디아의 정원입니다. 사라 스튜어트는 자신이 쓴 글에 남편인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부부가 함께 작업한 작품 중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리디아의 정원과 도서관, 돈이 열리는 나무, 이사벨의 방 등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살펴보면 노란색 표지의 한 소녀가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꽃을 좋아하는 소녀인 것 같습니다. 면지를 한 장 넘겼을 때 화려한 정원이 한 번 더 눈길을 사로잡으며 리디아와 할머니의 정원 돌보는 모습은 아주 평온함을 줍니다.
이 책은 리디아라는 소녀를 중심으로 편지글 형식의 그림책입니다. 미국 경제의 대공황으로 아빠는 실직하게 되고 리디아는 외삼촌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삼촌은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시고 웃지를 않으시는 분이죠. 하지만 리디아는 외삼촌이 곧 웃으실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밝은 아이이며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하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외삼촌의 집 건물 황폐한 옥상을 발견하고 이곳을 정원으로 가꿀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라고 리디아는 말합니다. 삼촌을 위한 비밀 계획을 완성하고 공개하는 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우리의 마음까지 설레이게 합니다. 황폐한 옥상은 리디아의 오랜 정성과 노력으로 멋진 정원으로 거듭나는데요. 삼촌의 표정은 큰 변화는 없지만 외삼촌은 리디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꽃케이크로 보답합니다. 책의 33페이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 있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무뚝뚝한 외삼촌의 마음까지 리디아는 녹여버립니다. 리디아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빈 화분에 꽃을 가꾸는 아름다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꾸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리디아의 힘이었던 거예요. 결국 삼촌의 마음도 움직인 것이죠. 삼촌은 1000번 웃으신 것만큼 의미 있는 꽃으로 뒤덮인 굉장한 케이크로 답례를 한 것처럼요. 리디아는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일이 꽃씨를 신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기에 힘들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열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리디아의 재능은 할머니가 발견하고 항상 든든하게 지지하고 응원해줍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꽃이 피어나기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언젠가 내 안에는 재능이 숨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0세에서 100세까지 함께 보는 그림책, 지금까지 리디아의 정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의 블루밍.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는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봄 어느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oh.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기엔 지금이 그 타이밍 oh.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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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고르지 마라 Just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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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유행이 발성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een and blue 엄지 손가락으로 날 풍선을 띄워 금세 그칠 것 같아 유비가 빠져 어지러워 마피아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100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에 색은 우리만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난 유품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마피아 우리에게 한 송이를 보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의 풀꽃 시인데요.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내 재능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나만의 재능을 꼭 찾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림책 힐링타임, 저는 허니허니 김미연이었습니다.